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국내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국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의 부채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떠들썩한 이슈죠. 내년 상반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한령은 예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해소까지는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게임주, 엔터주, 화장품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어제장 선반영됐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주는 상승하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빚더미에 눌린 베이비부머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마지막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구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국내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결국은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언제까지도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년 공공요금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내 공기업의 부채 증가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약 몇천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전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각각 5조 원대, 2조 원대의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이어지면서 부채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요.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3년 만에 감소세가 조금 멈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공부문 부채를 구성하는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2017년부터 2018년 각각 40.1% 그리고 GDP 대비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율 각각 20%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GDP 대비해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보시면요. OECD 국가 중 33개국 중 4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는 공기업의 부채가 OECD 국가와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가율이거든요. 공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 연 20년 정도 연평균 11.1%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기업 중 6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기업의 부채가 엄청 높은 수준은 아니었는데 지금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몇 년 안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부채는 가파르게 불어날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기재부의 2019년부터 2023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따르면요. 올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740조 원대에서 2023년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7.1%에서 46.4%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에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런 공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제기되는 것은 요금 인상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김종갑 한전 사장 같은 경우는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요금을 통제하니까 재무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요금 통제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필수 사용량 공제 폐지와 계절별, 요금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요금 인상을 의미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필수 사용량 공제는 월 200kWh 이하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월 최대 4,000원을 깎아주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면 약 943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은 아무래도 공공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서민층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악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업이 언제까지나 적자를 껴안을 수는 없는 만큼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의 주가는 PBR 0.3배,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면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국전력의 주가 추이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 주석이 상반기에 방한을 할 것으로 보이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어제 관련주가 주가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먼저 게임주와 엔터주의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요. 그래서 어제 드래곤플라이, 컴투스, 웹젠, 게임주죠. 각각 3에서 4% 정도 강세를 보였고요. 큐브엔터와 SM, 엔터주죠. 2에서 3%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어제장 화장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대형 화장품주는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중소형 화장품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대표적인 그 중국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 면세점의 주요 고객들이 중국 일반 고객이 아니라 따이공, 보따리상으로 재편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매출이 중요한데 그 고가 화장품 브랜드, 예를 들면 후라든지 숨, 오희 이런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한한령과는 매출이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면세점주는 그다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소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와 엔터주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연구원은 이제 지금 게임 업계도 판호 때문에 상당히 안 좋고 엔터 회사들도 중국에서 공연을 못하니까 이 문제가 해소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겐 당연히 영업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게임주라든지 엔터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한한령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엔터주, 모든 게임주가 수혜를 받지는 않겠죠. 그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IP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에서 높은 IP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별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게임 부분에 높은 IP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웹젠과 위메이드입니다. 각각 뮤 그리고 미르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게임 이름이죠. 그래서 뮤라는 게임과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인데 현재 중국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고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판호 규제 때문에 이 뮤나 미르를 활용한 게임들이 신규로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해제가 되게 됐을 때는 이 중국향 높은 IP 가치를 가진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웹젠이나 위메이드 같은 종목군들을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엔터주 중에서는 이제 SM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최근에 아티스트를 배출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가 본격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낙관을 가져도 안 되겠죠. 작년 연말에도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한 그 제재 해소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내년에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한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방한을 한다고 해서 한한령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언급을 나누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4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국내 가계부채 문제는 항상 이제 경제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요. 30대 이하에서는 약 7%대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이다가 40대에서 크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40대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가장 이제 소득이 많고 안정된 그 수준에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0대부터는 이제 부채가 늘어납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빚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60대 이상에서는 9.9%로 대출 증가율이 크게 뜁니다. 70대 이상에서도 역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양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대출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까지만 해도 60대 이상의 비은행권 대출 비중 50% 미만이었지만 이후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역대 가장 높은 53.6%를 기록했습니다. 비은행권 대출 비율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제2금융권 혹은 대부업체형 대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자를 상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도 84.7%에 달해서 고령층일수록 담보대출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담보자산인 집이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됐을 때는 부채 상환에 대한 압박도 가장 크게 받는 셈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한창 일할 나이인 30, 4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더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70대 이상으로 한정하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395%까지 급증합니다. 이론적으로 70대 노인은 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일을 해야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빚을 갚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은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의 빚 부담은 점점 커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그 고령화 비율은 15%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기준치인 14%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고령 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의 이제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0.9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는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저출산 기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부채 부담은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런 고령층이 이제 빚을 더 늘리지 않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시니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취업,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언제보다도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양호한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상에 최종 서명할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미증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큰 반등세를 보였고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그래서 국내 심리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성장주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